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서궁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의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판단 내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가 지금 뒤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단에 있네요. 방금 전에 브리핑 시간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트럼프 2.0 시기를 맞아서 참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이고 HD 현대일렉, 포스코 퓨처엠 등등등 지금 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슈에 민감한 쪽 같이 나오네요. 원전과 전력 쪽으로 저희 먼저 첫 번째 주제 잡고 얘기 나눠봅니다. 가스터빈 미국 진출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뉴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확장성 등등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 우선주까지 지금 그룹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사실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원전주가 강하다고 하면 원전은 바스켓 매매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많은 만큼 앞으로 이쪽으로 더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지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를 이제 사업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 내에 원전도 있는 거고요. 가스 터빈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그 뭐 증기 터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가스 터빈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 진출, 그러니까 그 국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 터빈을 만든 거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스 터빈에 대해서 이제 신규 참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내에 한 700여 개의 지금 가스 터빈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트럼프 정부 내에서 지금 전력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LNG 발전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미국에 깔려 있는 게 미국의 GE나 아마 지멘스 그다음에 일본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의 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팀 코리아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도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도전을 한다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런 기대감은 계속 가지실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대감이 뭐 지금 당장 수주를 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좀 더 이른 감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뭐 트레이딩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 추세적으로 상승을 더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터빈과 관련된 수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야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스터빈은 이제 공기 압축해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그게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원유나 천연가스 뭐 채굴하거나 운반할 때도 이게 쓰인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까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성웅 이사님 지금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 것 같으세요? 트럼프 2.0 시기에 맞아서 어쨌든 가스터빈 관련해서 미국 진출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두산 그룹주를 끌고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지 아니면 SMR, 원전과 같은 쪽에 있어서 완전히 집중하는 전략으로 같이 묻어서 봐야 하는 성격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지금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그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두 가지 갈래가 LNG, 그다음에 SMR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부분 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고요. 뭐 지멘스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가스터빈 사업 같은 경우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단가 같은 경우가 비싸다 보니까 추후에 AS를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유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뭐 팩트고요. 소형모듈 원전과 관련해서도 뭐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기 파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멘텀을 안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관심을 갖고 계속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이 추세 같은 경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뭐 관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케이 사인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기세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등에 업고 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요. 전력기기 얘기 나눠볼게요. HD 현대일렉이 한번 어닝 미스가 나온 이후에 L자를 그릴 것인가, U자를 그릴 것인가, V를 그릴 것인가 였는데 워낙 지금 사안이 뭐 미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전력객이 필요한 곳도 많고 상황이 엄중해서 그럴까요? 다시 V자로 만들어가려는 시도가 나오고요. LS그룹 좋고요. 효성중공업까지 오늘 슈팅이 대단합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는 이제 전력기기는 역시나 문제가 없었던 거다라고 의심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간인 건지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전력기기에 대한 뭐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제 사이클상으로 보면 일단 대세 사이클이 계속 네.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그걸 선반영을 좀 많이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시장 기대치는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뭐 여러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매출을 이제 잡는 이제 손익을 잡는 그 시점 자체를 좀 바꾸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좀 미스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미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지금 계속 올려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 기기의 설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급등했었던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오픈 AI야 뭐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뭐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거고 이에 따라서 전력 설비, 특히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가 조금 더 보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효중,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일렉 다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사연을 얻고 어쨌든 우상향 기조입니다. 챙겨봤고요.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2위에 올라와 있죠. 오랜만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이 순매수판에 있다는 것이 진짜 오랜만이기도 한데 기관 순매수에서는 SK 하이닉스 현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같이 보이네요. 반도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AI의 패권은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AI 인프라 스타게이트 추진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사실상 최대 5천억 불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종목들 다시 때를 만났고 물을 만났습니다. 자, 이성홍 이사님.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강점이 하드웨어잖아요. 네. 근데 AI 인프라에 스타게이트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오픈 AI랑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하는 부분들이었죠. 오라클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주가 조금 더 강세일까 했는데 역시나 하드웨어가 좀 더 강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하드웨어 단으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공고히 살려나가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 부분이 미국에서 수혜가 되고 그의 투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가 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에 화답해서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SK 하이닉스는 존재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의 반등이 나타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민간 기업 주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미국이라는 국가 같은 경우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민간까지 다시 또 파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둘 다 좋다.
그렇다면 똑같은 마음 50-50으로 좋으세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 비중을 더 주고요.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기에는 약간은 간접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하드웨어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대4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챙겨봤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관심은 둘 다 가져가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SK 하이닉스도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자, 임순재 대표님,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가 상향을 했고 컨빅션 바이,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HBM 쪽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뒷단에서 치고 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범용 쪽에서는 확인할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문제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외국계가 이런 방향인데 그렇다면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HBM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에서는 가장 크게 예.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뭐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력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AI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하면 뭐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HB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일단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적도 아마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뭐 다 사상 분기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실적이 이제 좋게 4분기에는 이제 좋다라는 건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과연 올해 1분기, 그다음에 2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 지난 12월 달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내일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올해 실적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라는 코멘트에 아마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HBM이 좋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냐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서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다시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 부분이 상당 부분 제약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얘기는 내일 과연 하이닉스가 잘 나올 건 아는데 세론일까 아닐까 결국엔 가이던스에 달려있는 걸까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랫꼬리 달고 SK 하이닉스 거의 최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정홍 이사님이라면 홀딩 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약간 차익하십니까? 홀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열어볼 필요가 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7조 후반대까지 예상치가 낮아진 상황인데 이게 한 뭐 8조 그 이상 또 가능한 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한 8조 중반 뭐 9조 이 정도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다시 또 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기보단 실적을 열어보는 대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부장단에 있어서도 기회는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결국 반도체는 다른 거 다 보지 말자, HBM 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 공고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임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는 오늘 한미반도체가 움직였다시피 확실히 HBM에 그냥 집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유리기판까지는 같이 보자라는 시각도 있던데 포트의 비중은 어떻게 살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뭐 실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을 보시는 게 맞죠. 유리기판 뭐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물론 뭐 매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뭐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HBM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HBM과 관련된 그런 이제 소부장단으로도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HBM 실적이 나오고 탄탄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쪽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다시 좀 펼쳐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 M 4위에 있고 에코프로 VM 보입니다. 어제랑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루 걸러 하루 다르니까 어지러울 수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다시 반영입니까? 지금 이성우 기사님 아시겠지만 좋은 리포트 나와서 올랐다가 트럼프 한마디에 내렸다가 그럼 오늘은 다시 트럼프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반발 매수에 오른다? 이거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2차 전지는요? 이게 뭐 지수단 같은 경우가 강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종목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2차 전지 쪽까지 파생해서 이거를 강하게 갖고 가기에는 아직 뭐 수요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을 집중을 하기보다 지금 시장 속에서는 방향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아까 우리가 짚고 간 원전, LNG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신고가 목전인 종목도 있고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 개선,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의 증대를 반영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와 같이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보단 에너지로 집중하는 것.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2차 전지는 불안감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삼성 쪽에서도 이제 중립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 뭐 유럽 쪽에서 얼마만큼 전기차가 팔렸냐 이런 데이터도 그렇게 고무적이게 나오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계속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좀 가봅니다. 그 테슬라 향이 그래도 갖고 있다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2차 전지주에서도 그래도 내가 한 종목을 남기고 앞으로 추세를 벤치마킹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갈래를 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윤춘재 대표님. 저야 2차 전지 그렇게 썩 좋게 아직까지 좋게 보지 그쵸.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이제 기대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전기차에 대해서 판매가 좀 늘어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행정명령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일단 보조금 지급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폐지하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자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어저께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못 주게끔 조치를 하라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같은 가격이면 내연기관차,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는 국내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 동탄 같은 지역에는 요즘에 전기차 충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기차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전기차의 충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굳이 살려고 하겠느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전기차의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여전히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하는 수준인 거지 이거를 오래 갖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좀 공통입니다. 일단 아픔과 인내는 보유자의 몫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반등의 기미가 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이 기회가 맞는지 점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가보겠습니다. 로봇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유진 로봇이 한미 영화 마인드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리고 미국, 영국도 있어요. 같이 마인드봇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건데 이게 사실 감성 교류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교육이나 실버 케어 등과 같은 감성 교류가 중요한 분야에서 한 몫을 할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기업을 스치는 쪽만 강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룹 액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자, 이성우 이사님, 테마가 아니네요, 이제.
네, 테마 네. 로봇은 테마가 아니라 주도주고요. 주도주. 네, 그다음에 이 속에서 스타가 뭐 탄생을 하겠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예.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이 대표적이고 이게 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뭐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거다 보니까 계속 순환매가 도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요소가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나머지 글로벌 국가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상용화의 시점을 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해서는 뭐 짧게 시세가 낮다라고 해서 매도해서 차익을 챙기기보다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여유가 있게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이 한 30%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상용화에 가는 단계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요. 그렇다 보니 이 속에서 분명히 스타는 나옵니다. 계속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테슬라 옵티머스도 이제 상용화에 대한 계획을 착착착착 만들어가고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붙은 쪽, 그리고 LG전자가 붙은 뭐 로보티즈라든지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상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압축 전략에 대한 종목, 그걸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저희가 체킹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살아있다면 어떤 종목이든 다 상관없다로의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임 대표님?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휴머노이드 예. 로봇이다라고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금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로봇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해외 동영상들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작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휴머노이드의 로봇에 대한 상용화 상당히 좀 앞서져 나와 있고 일부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생산 라인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신 이제 모든 로봇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좀 예. 선별화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살아있고 또 수급이 살아있는 쪽에서는 계속 그러면 압축해서 잘 봐야겠습니다. 로봇주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